이란과 미국은 그동안 핵 협상에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대치해 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란이 요구한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였죠. 한번 말씀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깜짝아. 국군에 속하죠. 한 나라의 정규군을 테러리스트로 보자는 말인데 이란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수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핵 협상은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핵심 쟁점들에서 거의 접점을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이란의 핵 문제, 그리고 또 빠질 수 없겠죠. 유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 지원단체로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절대 양보를 안 할 것 같았는데 또 누가 양보를 하긴 했나봐요. 이란이 양보한 것 같아. 뭐 아직 이란 측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었지만 이유 쪽에서 제시했던 중재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던 부분이 빠져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 아빠가 CNN 자료를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찾아봤나? 찾아는 봤는데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란은 자국의 국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정을 해도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느 한쪽의 요구사항만 다 들어주고 넌 무조건 양보해. 이게 되니? 안 되죠. 안 되지. 앞서 얘기했지만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잖아.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상대가 양보하고 이렇게 좀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협상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러는 레드라인이 존재할 것이고 미국 쪽 레드라인이 뭐였냐면 이란을 테러리스트 지정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 쪽 레드라인이었어. 그 이유가 있다 이수야. 만약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 지정에서 제외한다면 이란은 지금 헤즈볼라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쪽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러면 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지.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꼴이 뭐가 되겠니? 좀 서먹해진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된다면 혁명 수비대가 헤즈볼라를 제외한 다른 해외 지원 활동은 또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다는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하마스 같은 경우도 안 되겠지. 거기에도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아파의 맹주란 말이야. 종주란 말이야.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볼게. 이라크 같은 경우에 뾰족하게 역삼각형으로 생겼잖아. 근데 아래쪽은 시아파가 주도를 하고 있고 위쪽은 수니파가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땅덩어리가 반으로 딱 갈려있다고.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시아파를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니? 하시드 알삽이라고 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후티 반군도 또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그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갑자기 테러리스트 지정을 철회했다고 그렇지.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랑 껄끄러워졌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마스도 뭐 지금 무 자르듯이 딱 썽둥 잘라버릴 수는 없는 그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헤즈볼라를 지원을 하면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어. 눈치 보면서 몰래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나 어차피 테러리스트 지원 단체인데 하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아빠가 미국의 레드라인은 뭐라고? 분명히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지원 단체에서 뺄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 거야.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란의 그 레드라인은 뭘까? 이수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지금 세 가지 중요 쟁점 중에서 아빠가 한 가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거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15일이죠.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서 답변 제출 기한이 있던 날인데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요 쟁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융통성을 보였다. 미국이 구두로 유연함을 보였지만 이걸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말만으로는 이거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들 이견을 모두 좁힌다면 우리는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핵심 쟁점 사항인 보증 문제가 바로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드라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아직 미국이 확실하게 양보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보하건 안 하건 이란 측에서 원하는 것은 뭔가 명시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이게 분명히 레드라인일 가능성은 높아.
높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도 못 믿고 지금 현재 중재 중인 유럽도 못 믿겠다는 건가? 두 나라가 그렇게 막 신뢰도가 없는 나라는 사실 아니잖아요. 나라는 신뢰할 수 있지. 사람을 못 믿는 거지. 아빠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은 무조건 둘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 인간도 마찬가지야. 이 지구상에는 국가도 많고 인종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생각을 가진 두 가지의 종족이 존재하는 거야. 종교도 마찬가지지. 순위는 우파라고 그랬고 시아파는 좌파라고 그랬어.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뭐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근데 미국에서도 이상하게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공화당은 우파잖아. 우파가 집권하면 좌파에 속하는 이란을 조금 더 구박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켰던 건 민주당의 오바마였고 근데 또 그거를 확 뒤집어버린 사람은 공화당의 트럼프였네요. 저였어도 보다 확실한 보증을 원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소설 악마의 시 작가죠. 이슬람 모독 논란이 있었던 살만 루슈디에 대한 살해 시도를 또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이쪽 눈도 안 보인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런 불법을 저지른 나라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뭐 그렇게 따지자면 예전에 까시꾸지를 죽였던 것도 사우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좌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옷에 묻은 티끌은 안 보여. 그쵸. 상대방만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거기서 거기 같아. 뭐 아무튼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란에 대한 생각이 워낙에 180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도 뭔가 문서 보증이 없다면 사실상 이 핵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란의 외무장관이 내가 절대로 이제 2번은 안 적는다 라고 하면서 서면 보증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강조했어. 그러면 이제 3가지 핵심 쟁점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뭐죠 혹시? 이란에 알려지지 않은 곳 3군데에서 핵물질이 발견됐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을 하는 부분을 막아달라. 그 미확인 장소, 그 비밀 장소라는 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비밀 핵 활동 장소로 지목했던 맞아. 3군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핵 협의를 뒤집은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 몰래 핵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뒤집은 거지. 실제로 지난 2015년도에 있었던 핵 협상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 이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펄펄 뛰고 있어. 뭐 하지만 정말 숨어서 핵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찰을 굳이 피할 이유도 없지. 사찰을 피할 이유도 없지. 뭐 아무튼 3가지 쟁점 중에 나머지 하나인데 나머지 2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2개만 잘 해결된다면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핵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내릴까요? 이란은 석유니 가스니? 이란은 석유보다는 가스죠. 아무래도.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부족한 게 석유야 가스야? 또 그것도 아무래도 가스지 않을까요? 왜냐면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1100%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해서 3일간 정지한다는 말 때문에 또 가스가 좀 올랐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그것 때문만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 이번에 가스 가격이 갑자기 또 폭등하기 시작했던 것은 노르트 스트림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고질적인 기후 문제,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 공급이 이미 노르트 스트림은 지금 20%까지 중단된 상태잖아. 80%가 지금 날아갔다고. 그 상태에서 3일 뭐 좀 수리 때문에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전체 수급을 흔들지는 않아. 그것보다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굉장히 많거든. 이게 수온이 막 올라가고 그 수면이 자꾸 떨어지면서 낮에는 이제 원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안전 규정에 의해서 돌릴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경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터빈이 더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원전이 안 되면 굳이 뭐 비싼 천연가스 말고 그냥 석유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이수 지금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기름 넣어봤나? 기름 넣어보면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어떤 게 더 비싸? 경유가 더 비싸죠. 그래. 그게 지금 경유로 지금 대신해서 돌리기 때문에 경유값이 더 비싼 거야. 그리고 또 있어. 가뭄 때문에 지금 내륙 해운 운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라인강이거든. 라인강 수위가 막 떨어진 거야. 뭐 요번에 비 와서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한 50cm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그게 떨어지면서 갑자기 큰 배가 못 다니고 통통배만 다닐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운임이 작은 배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전처럼 막 많이 싣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기요금을 급등시켰던 것은 뭐 노르트 스트림도 물론 원인을 제공했어. 하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것은 기후 문제가 조금 더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대신에 이건 또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곧 9월 아니야. 그쵸, 찬바람이 불겠지. 그렇게 되면 또 원전도 제대로 가동이 될 것이고 수위도 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다. 라인강의 수위도 올라가게 되면 좀 물류 비용도 감소할 테니까, 그지? 이렇게 석유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번 핵협상이 반드시 타결되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만약 EU의 제안대로 이번 핵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란은 하루 2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러시아 측에서의 결손이 대략 350만 배럴이라면 이란이 양지로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유럽이 필요한 건 석유보다는 천연가스. 가스인데요. 이란은 천연가스의 나라라는 점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유가 문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다뤄봤는데요. 더 유익한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